주식코인 탕진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주식코인 탕진이 뭐가 문제냐면 청산가치 반영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채무가 2억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내 중고차가 7,200만 원 하는 비싼 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게 청산가치가 되잖아요. 7,200만 원이. 그러면 나는 3년 동안 얼마 이상을 변제해야 돼요? 7,2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7,2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얼마 변제해야 되는지 나오죠? 대략 한 200만 원 그렇죠. 이상은 그럼 청산가치가 높아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변제금이 높아진다. 그렇죠.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변제를 많이 하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근데 방금은 중고차라는 재산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상황을 좀 바꿔서 내가 채무가 2억이 있는데 이 2억 채무 중에서 어디에 썼냐 살펴보니까 내가 도박이나 모바일 토토, 바카라 파워볼 아니 명품 쇼핑 이렇게 사치하고 탕진했던 게 7,2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계산 내역을 열어보니까 2억을 썼는데 그 중에 7,200만 원이 이런 식의 사치 탕진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월급 딱 150만 원 구해와서 나 1인 생계비 125만 원 빼고 한 달에 25만 원만 변제하겠습니다. 3년만 변제하고 나머지 다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이 법원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재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개인회생 취지에 맞지가 않죠. 개인회생 취지는 불운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분할 변제시켜주거나 일부를 탕감해줘서 사회의 재출발을 도와주는 건데 아니 돈 빌려가지고 도박하고 탕진하고 다 쓰고 와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배째라 이제 채무 탕감해달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탕감 다 해줘버리면 이거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맞지가 않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이 어떻게 제재를 가하냐면 방금 채무 2억 중에서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7,200만 원이 사치나 탕진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7,200만 원이 마치 남아있는 재산처럼 아까 중고자동차처럼 이걸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난 청산가치가 얼마가 돼? 7,200만 원. 그렇죠. 그럼 나 36개월 동안 얼마 이상을 갚아야 되죠? 7,200만 그렇죠. 원. 그럼 월 얼마 이상 갚아야 돼요? 200 이상은 갚아야겠죠. 그렇죠. 내가 한 달에 200을 갚아야 되는데 월급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생을 못하게 되죠. 그럼 회생하기 어렵죠. 월급이 적으면 바로 기각인가요? 무조건 기각은 아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200을 변제해 주는 게 마땅한데 내 월급이 230밖에 안 돼. 한 달에 생계비를 30만 원 쓰겠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변제 기간을 36개월에서 48이나 60개월로 늘려주거나 아니면 1인 생계비를 줄이거나 해서 내가 변제할 수 있는 최대한 변제해주면 억지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해서 통과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제해주겠다는 노력하는 태도만 보여주면 어떻게든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럼 왜 다들 서울 주소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2022년 7월부터 서울에서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다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코로나 이후 저금리 기조를 맞이하면서 너도 나도 특히 2030 세대가 대출을 해가지고 주식코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갑자기 21년, 22년 넘어오면서 금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반대 매매 강제 청산 당해버리고 채무가 늘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식코인 탕진한 거를 청산가치에 다 집어넣어서 탕진한 금액 이상을 변제를 시키겠다는 기존의 기준을 계속 밀어붙였다가는 2030 세대의 수십만 명 전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긴 거야. 법원이 약간 선제적으로 움직였죠. 빠르게 실무준칙을 개정해서 주식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개정을 한 거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주식코인 탕진한 게 많아도 월급이 작아도 개인회생을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무리하게 변제를 많이 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또 나아가서 부동산 연끌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채무가 늘어나면 그냥 부동산 투자의 실패로 봐서 개인회생을 해줬는데 주식도 부동산이랑 다를 바 없는 경제활동의 일환인데 희한하게 주식 투자하면 이거는 청산가치 반영이라는 페널티를 가해서 얘는 약간 투기나 도박으로 봤으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지.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형평이 안 맞으니까 주식으로 탕진한 것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이유도 있었죠. 그래서 7,200만 원을 주식 코인으로 탕진했을 때 청산가치에 얼마가 반영된다? 뭐 다른 재산 없으면 0원이겠죠. 그렇죠.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변제금은 얼마가 되는 거죠? 최저생계비 빼고 월급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남는 것만 변제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청산가치에서 전부 제외되나요? 전부는 아니고요. 이 실무준칙 개정에서 탕진을 해도 청산가치에 포함하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주식 코인 2가지입니다. 따라서 모바일 토토, 파워볼, 바카라, 강원랜드, 명품, 사치, 과소비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탕진 금액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들어와서 변제금을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약간 예매하긴 하죠. 예를 들어 모바일 토토하고 삼성전자를
대출을 해서 투자하다가 많이 내려갔다. 이거는 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잖아요. 얘는 경제활동이고 얘는 도박이니까. 근데 해외 선물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근본 없는 작코인들, 도박에 가까운 작코인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다 날렸을 때는 사실 얘가 정상적인 주식 부동산 투자에 가까운지 아니면 도박에 가까운지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주식코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전반적으로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는 경향이죠. 그럼 서울 외에 지방법원은 어떤가요? 2022년 7월 1일에 실무준칙이 개정된 것은 서울만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종래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으로 탕진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서 변제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주식 코인 탕진인데 지방에 사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산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영돼서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또는 이 탕진한 금액 대비 월급이 너무 작으면 회생 자체가 안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통과를 하고 이렇게 되었죠. 그럼 서울만 이득이네요. 지방에서 회생 신청하는 걸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죠. 내가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인데 아무튼 감정상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손해라고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서울 법원에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아무나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관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민센터나 구청도 다 관할이 있잖아요. 서울회생법원도 서울 것만 한다고요. 내가 사는 집 전입신고가 서울에 되어 있거나 내 직장이 서울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전입신고만 하면 될까요? 이거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내가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서울에 살진 않는다. 직장도 지방이다. 근데 서울에 그냥 나 아는 친척집에 전입신고만 살짝 걸치고 서울에 신청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이 대전인데 서울에 전입신고하면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법원의 회생위원님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직장이 서울 가까운 경기도인데 전입신고만 서울에 살짝 걸쳐놨다. 근데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고 산다고 보기 좀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미처 발견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긴 해요. 그렇지만 법원에서 통신기록 내역을 조회한다든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정 권고를 내려서 잡아낼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이 없어서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든 전입신고든 서울에 확실하게 하나 걸치는 게 낫죠. 평생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살라는 것도 아니고 재판 진행하는 동안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서울에 전입신고만 걸쳐놓고 하겠다라고 하면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적발돼서 지방으로 이송하면 난 지방 가서 재판 받겠다. 근데 나는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100% 서울 관할을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주식코인 탕진한 거 다 날리고 변제금 조금만 하고 싶다면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약간 좀 안 그래도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주식코인 하겠다는 용도로 돈 빌린 거 아니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생활비다 뭐 전세 자금 필요하다 이렇게 돈 빌려놓고 용도를 속이고 주식코인으로 탕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법원이 알면서도 사회 정책적 이유 때문에 구제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채무자 본인도 법원의 정책에 맞게 관할을 만들려면 정직하게 제대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할 거면 그 몇 푼 차이 나지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변제해 주려는 노력을 하던가 뭔가는 한 가지는 해야지.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제도의 이점만 다 받아먹겠다면 자기 자신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죠. 지방법원은 전부 다 청산가치 반영으로 변제금이 높나요? 다행히도 지난 23년 6월에 부산회생법원도 실무준칙을 개정을 하면서 주식 코인 탕진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고 서울하고 동일하게 규정을 개정했거든요.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유의미한 통계라는 게 나온 건 없는데 적극적으로 개인회생을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주식 코인 탕진인데 서울 살면 어떻고 지방 살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탕진은 청산가치에 반영돼서 변제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서울 같은 경우는 22년 7월에 개정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변제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세 번째는 지방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코인 탕진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좀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청산가치 제외해주는 곳에 신청을 하고 싶다면 직장을 그쪽에 구하든지 주소를 실제로 그쪽에 구하든지 최소한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된다. 주식코인이나 사치 탕진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